행정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 기조실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은 그 지사님 브리핑 그리고 독당위원장님의 총평 그리고 박희선 의원님의 소감 질문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침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도는 전년 대비 8천억 원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834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 증가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는 큰 아픔이 있었고, 올해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대규모 SOC 사업 종료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10조 원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전북의 산업 지형을 미래 신산업 생태계로 탈바꿈시키고 새만금을 글로벌 거점으로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확보는 과정은 그 어느 해보다도 치열했습니다. 한 고비를 넘어서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위기는 우리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도와 정치권 14개 시군이 완벽한 원팀이 되어서 움직였습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예산 심의 길목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삼중소유라는 전북의 아픈 현실을 뚫고 전년 대비 8,500억 원 증액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는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윤준병 도당위원장님, 박희선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쁜 일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 확보 전에 선봉에 서주신 한병도 의원님과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밤낮없이 뛰어주신 정동영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신영대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전북 연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성공을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승우 의장님, 이명현 부의장님, 장현국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사업 설명에 앞서 이번 국가예산 확보가 갖는 의미와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우리 도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산의 총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반영해서 앞으로도 매년 안정적으로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고도화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AI,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단순한 R&D 과제를 넘어서 이제는 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는 거점형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북의 산업 체질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또 여러 SOC 예산이 그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부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공항 예산이 삭감 없이 지켜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보듬을 예산도 알뜰하게 챙겼습니다. 특별법 특례를 뒷받침할 핵심 예산을 확보하여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수십 년간 묵혀왔던 지역의 수건사업과 고질적인 민원 해결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수치상의 성과를 넘어서 도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 확보 현황을 6개 주요 분야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새만금 분야입니다.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가동시킬 핵심 동맥을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을 위한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했고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명품 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둘째는 미래 산업 분야입니다. AI, 로봇, 첨단 신산업, 특히 피지컬 AI 실증단지와 관련해서 366억 원이 증액된 766억 원을 확보했고, 시설 농업 로봇 실증 기반 구축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우주 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 차세대 식물 엑소점 기술 및 표준화 개발 등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는 농생명 분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메가 샌드박스 1호 사업인 새만금 햄프 산업 클러스터 구축,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마트 농업 전환과 그린바이오 융합을 통한 농생명 산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들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문화체육관광입니다. K컬처 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글로벌 스포츠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립 모두예술 컴플렉스, 복합 스포츠타운,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 등의 건립을 통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환경복지 분야입니다. 수준 높은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 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국비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염원이었던 남원 경찰 수련원 신축,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자녀 축사 매입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가 예산 10조 원 시대의 개막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자부심이자 미래를 열어갈 저력입니다. 이 값진 성과는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그리고 정치권과 행정이 하나 되어 간절한 원팀 정신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응원을 모아서 확보된 소중한 예산은 전북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27년에는 더 크고 담대한 전북의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100년 대계를 품고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도 공직자 모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준명 도당위원장님의 총평과 소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준명입니다. 먼저 오늘 전국 국비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도 하고요. 또 함께 일원으로서 이런 중요한 계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할 때는 예산 폭거, 삭감 폭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부하고 서운함도 표출하고 또 우리 도민들 분노도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전 정부 시절의 예산과 확연히 다른 이재명 정부의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고 8,500억의 증액까지 수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전북도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14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 또 열심히 뛰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병행해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10분의 국회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특히 한병도 의원님은 애결위원장으로서 또 박희성 의원님은 애결위원으로서 예산 진행되는 과정이 하나하나 챙기고 통로 역할도 하고 또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또는 기재부에 적시에 전달해서 논리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로 매듭 지어졌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그동안 고민하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새만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정부들 노력을 했지만 SOC와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이재명 정부 내에서는 완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국정과제에도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예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됐고 특히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서 판결과 연계해서 또 삭감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노력해서 새만금 신공항 예산 한 푼의 삭감 없이 정부 예산안 그대로 담겨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뭐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AI나 또는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와 같은 우리 새로운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도 차분하게 예산에 담아서 우리 발전 가능성을 담보했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각 14개 시군별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런 현안 사업들이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게 다 지역별로 반영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균형적인 성장을 기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됐다. 이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은 예산인 내용이고 이 부분들을 실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방향대로 제대로 집행하고 그 효과를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과정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을 내년에 잘 집행해서 실제 2026년도가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양분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 또 그 이후에도 금년에 씨앗을 뿌린 내용들이 제대로 이어져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뭐 한편에서 보면 신규 예산들 이렇게 보면 신규 예산의 의미가 대속사업 예산보다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시작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총 사업비라든지 사업 규모는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통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 신규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잘 앞으로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 있게 이렇게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또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 금년 예산 작업 11월 하는 과정 내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서문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응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10조 시대를 열었다는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저희들도 우리 전북의 정치권도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의 도전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선 의원님의 소감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원장소 임재순창국회의원 박혜승입니다. 앞서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과 윤준명 도당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중복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애결위원으로서는 처음 참가했는데 어쨌든 이번 애결이 이런 우리가 전북도가 10조가 넘는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아무래도 그 이재명 정부의 또 역할도 크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이 마침 그 12.3 개헌 이제 1주기 되는 날인데 오늘 뭐 국회에서도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정권이 바뀌고 또 우리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또 세수 확보를 많이 한 덕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여야 합의로 극적인 예산 타결을 받고 그 와중에 또 우리 전북에서도 우리 내년 사업을 위해서 추진했던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한병도 애결위원장님이 뭐
당연히 우리 팔이 안 오르고 보니까 전북 예산 많이 챙겼고 저도 했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이소영 간사가 사실은 전북 영고 의원입니다. 그 외갓집이 남원 춘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그 애결이 구성은 정말 전라북도 인맥으로 많이 짜였다, 이렇게 말씀을 여담으로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뭐 공공의대 예산도 사실은 19억이 감액이 됐다가 막판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뭐 어느 언론사에서는 감액됐다고 또 비관적인 보도도 하셨던데 최종적으로 그것도 살아났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경찰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1차 또 배제됐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살아나서 남원 경찰 수련원 예산이 확보가 됐고 등등 실례로 이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 그다음에 또 우리 예결위원들의 그 구성이 잘 짜여져서 우리 전북의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 좀 드리고, 또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순창이 먼저 일차로 됐지만 장수로 이번에 또 다시 들어가서 어젯밤 그 예결위장에서 그 총리도 아니 전북에서 이렇게 기본소득을 많이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뭐 부러운 내지는 시제버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사실은 우리가 못 사니까 너무 낙후됐으니까 또 그런 기본소득 예산이라도 받아서 우리 지역을 좀 다시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특히 전북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전북이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우리 도지사님, 우리 또 14개 시군 시장군수님들, 그다음에 예산 관련 출장 소장님들이 저희 방에서 한 달 이상 계속 그 좁은 공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전북이 그동안 너무 침체돼서 자존감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어쨌든 자본주의만도 좀 되살리고 자신 있게 사업 진행도 잘 내년에 했으면 좋겠고, 또 내후년 예산도 정말 준비를 미리 잘해서 미리 준비해서 정말 10조 시대를 넘어서 이제 15조, 20조로 갈 수 있도록 큰 목표를 세우고 예산 작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또 우리 한병도 위원장하고 저하고 작업을 해서 그 양자밸리 예산을 내년에 아마 전국의 5개 권역으로 해서 공부를 할 텐데, 전북을 포함한 호남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또 그런 어떤 장기적인 사업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전북 사람들이 또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소득도 낼 수 있는 그런 예산 작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전북 10조 시대를 연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윤준병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님들도 또 끝까지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